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입니다. 로렌스 제이 브라운 씨가 쓴 상호주관 적가전과 무의식이라는 그 책 중에서 오늘 10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마지막 성찰 미래를 꿈꾸기라는 아주 재밌는 제목을 가지고 저자가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용문이 정신분석의 과제는 반복을 통해서 과거 안에 얼어붙어 있는 현재를 해빙시켜서 열린 가능성을 지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의 과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을 정신분석은 통시태로 보는 거 아니죠.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일직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시간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공시태로 보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의 내 지금 삶의 현재 속에서는 어떤 증상이 반복되어져 나오는데 이 현재를 지배하고 반복되어져 나오는 이 증상은 과거에서부터 비롯된 거지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계속 반복적으로 내 삶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현재를 괴롭게 만들고 또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금 들어오는 이 증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보려면 과거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를 들여다봐서 과거 안에 상처났던 것들, 과거 안에 해석되지 않은 것들, 그것을 재해석해 주어서 과거에 묶였던 끈을 풀어주어서 현재에 다시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정신분석이 하는 과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 시간들 이렇게 자신의 역사를 써나가는 거,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 과거 때문에 미래를 제대로 나의 미래를 내 인생의 역사를 써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발목 묶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 이지 않도록 이걸 풀어줘서 열린 미래를 향해서 꿈꾸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정신분석의 과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또 뭐라고 했냐면 이 오늘 이 현재가 미래가 과거에 주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를 내가 잘 해석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미래가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으니까 이 오늘이라는 사건은 바로 미래가 과거에 주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멋진 말이죠. 자,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새로운 나의 인생, 나만의 인생을 써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될 걸 풀으면서 내 역사를 주체적으로 써나가야 되는 정신분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어렵기는 하지만 참 멋있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우리가 가진 이 미래, 우리가 써나가야 된 이 미래의 역사가 내가 스스로 써나가는 것이면 참 좋지요. 참 너무나 멋진 물려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나만의 미래를 써나갈 수 없도록 나를 묶는 이 부모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분석해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미래를 꿈꾸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근데 이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역사 앞에 있었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에 대해서 상상도 하고 희망도 갖고 이 아이들과 함께 이 아이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함께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막 예상하지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상상하고 꿈꾸는데 이런 거 뭐 어떤 부모들 다 그런 상상을 꿈꾸면서 아이를 10달 잉태해서 아이를 놓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막 이 아이에 대해서 미래에 꿈꾸고 상상하고 그러는 것들 우리 부모님들 희망을 가질 겁니다. 그런 건강한 거 다들 가질지만 이게 병리적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떤 때냐면 아버지와 엄마가 자신들이 실현하지 못했던 어떤 동경들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꿈꾸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도구로 아이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좌절된 꿈을 이렇게 해결해서 이렇게 충족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이 동경들을 아이들한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욕망과 소망을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 아이는 부모들이 이룰 수 없었던 그런 멋지고 환상적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끔찍하게 두려운 꿈들을 아이가 대신해서 성취해 주기를 바라는 그 욕망, 부모들의 꿈을 담는 그릇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의 꿈이 아니라 부모의 욕망, 부모의 좌절된 꿈을 담는 그런 그 그릇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죠. 이런 경우 아이는 자신 안에 일종의 타임캡슐을 갖고 있죠. 내게 아니라 내 인생이 아니라 부모의 욕망을 대신 이루어주는 미래
그 타임캡슐을 내 안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인 게 들어오면 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앨리스라는 사례죠. 이 이전 세대에 속한 꿈과 좌절된 욕망들이 아이에 대해서 실현시켜주기를 원하는 것가 붕괴되어져 버리는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오겠죠.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세대 것들, 아주 공포스러운 것들이 부모로부터 아이 안에 전이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세대들 간에, 세대 안에. 이게 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부모의 것이 아이 안에 아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아이는 처음부터 절뚝절뚝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지요. 자, 여기 이제 뚱뚱한 아이예요. 비만증을 있고 들어하는 아이인데 이 앨리스 이렇게 처음에서 공부가 들어오지요. 그래서 딱 그 분석가가 들여다보니까 언니가 이 아이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냥 밀어들어 가지고 아이가 아주 큰 공포를 경험했어요. 그게 이제 무시간에 기억이 돼가지고 놀이 속에서 막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이 언니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놀이를 분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증상이 아주 뚱뚱하거든요. 비만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게 분석이 되어졌는데 완전히 증상이 해소가 안 되어졌지 이러고 분석가가 더 들여다보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 이제 세대들의 텔레스코핑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가 이제 그 분석하고 좀 친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창문에 비친 선생님 얼굴을 보면서 근데 선생님 얼굴이 엄마 얼굴처럼 보여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창문에 비친 선생님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서 슬퍼 보인다고 이 얘기를 아이가 합니다. 그러니까 분석 선생님이 정신이 번쩍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계속 분석을 해봤더니 이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앨리스의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엄마가 자신의 그 내력 역사에 대해서 가족력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이 앨리스의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입양한 자매가 아주 친하게 지냈던 자매가 있었던 거예요.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앨리스처럼 비만이었는데 이 청소년이 자매를 상실한 거죠. 상실했을 때 이 상황이 이 앨리스 엄마를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이야기 그냥 떠나가 버렸으니까 나를 버리고 가버렸으니까 그때 이제 우울을 경험한 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는 내면의 우울증을 계속 이 여자가 상실한 것들에 대한 이 자기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한 것들에 대한 그런 우울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앨리스가 이제 이걸 닮 앨리스가 이 딸이 우울증을 앓는 거예요. 자, 이 앨리스가 이제 우울증을 앓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전이에 대해서 들어갔죠. 자, 엄마는 뭐라고 하냐면 앨리스를 자신의 소울메이트라고 여깁니다. 엄마가 소울메이트라고 여기면서 자, 이 앨리스가 엄마처럼 불행하고 어머니 그런 불행하고 뚱뚱한 자매의 대리인이라고 앨리스가 그 도망간 그 자기가 그 아직까지 그 앨리스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앨리스는 계속 슬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엄마를 위해서 앨리스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떠맡아야 돼요. 그 자매의 그 어떤 내 딸이 뚱뚱한 그 이모 역할을 엄마가 상실했던 이모 역할을 내가 떠맡아야 되는 거예요. 앨리스가. 자, 그래서 엄마는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 앨리스는 비만 아동이 되어였고 엄마의 슬픔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엄마의 동일한 멜랑꼬리를 위한 치유가 되어 주어야만 했던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이 아이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엄마의 해결되지 못했던 그
잃어버린 상실에 대한 슬픔, 비탄의 감정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앨리스가 그 잃어버린 그 자매가 되어줘야 됐던 거예요. 엄마의 해결되지 못한 그 무의식적인 욕망이 지금 앨리스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앨리스한테 전염이 되어서 앨리스가 마음의 병을 이 아이가 짊어지고 가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앨리스는 그냥 앨리스 엄마가 아직 꿈꾸지 못한 자신의 악몽의 축면을 꿈꾸도록 돕기 위해서, 엄마가 해결되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마에게 자신의 마음을 빌려주어야 됐던 겁니다. 부모가 된 아이지요. 부모의 고통을 대신 내가 탁 짊어지면서 살아야 됐던 겁니다.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엄마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슬픔을 갖다가 이 아이가 짊어지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이모가 되어줘야 됐으니 이 아이가 얼마나 무거운 겁니까? 이게 바로 해결되지 못한 그 세대 간의 전의를 통해서 이 세대 간의 분리가 딱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딱 완전히 이게 복사판처럼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지요. 텔레스코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것이 이제 치료를 할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로부터 분리시켜 줘야 되죠. 무의식적 현상 속에서 이 아이를 이제 놀이 속에서, 엄마의 역할을 이제 치료사가 하면서 같이 꿈꾸면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으로부터 이것이 아이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무의식적 환상 안에서 어머니의 산만한 그 건강한 산만한 자매를 건강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그런 놀이를 해가면서 이 아이를 치료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이하고 그 무의식적인 욕망들이 이렇게 분리되어질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정리가 단절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 엄마는 엄마대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이거 이제 꿈꾸지 못한 이것들을 이제 부분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이 세대에 되어지는 문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우리들 주변 가정들 문제들 살펴볼 때 못다 이런 부모의 그 무의식적인 욕망들, 그 다음에 그 소망들, 해결하지 못한 자신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슬픔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그런 세대가 되어서 자식들에게까지 물려 들어간, 자식 그렇게 될 수 없도록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그 작업이 이제 바로 분석적인 작업이 되는 것이죠. 온전한 자신의 미래를 살 수 있도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